자, 이번 시간은 상법, 보험법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앞에 총론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험계약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원래 이제 계약이라고 할 때는 권리자하고 의무자 간에 체결되는 그와 같은 이제 법률 관계를 계약이라고 표현하고, 여기서 이제 보험계약이 되어 있는데 목적이 보험과 관련해서 보험 목적으로 해서 체결되는 그와 같은 계약이 보험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 계약자하고 보험자, 보험회사 간에 체결되는 그와 같은 이제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위험과 관련해서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서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보험료 지급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료를 수령받고, 나중에 이제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자체를 지급은 보험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계약자하고 보험자 간에 체결되는 이와 같은 이제 목적의 계약이 보험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료 지급은 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산 또는 생명, 그리고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때는 이제 상대방은 보험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 보험자가, 즉 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약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보험계약의 성격이고, 이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 이제 시험 대비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보험계약의 특성이 여러분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표현과 관련해서 뭘 의미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낙성계약하고 분료식 계약서. 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당사자 간에 의사가 합치가 되면 성립되는 그와 같은 계약을 법에서는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낙성계약에 반대되는 계약이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이라는 건 계약이 이제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사합치뿐만 아니고 일정한 사실이나 행위 등이 있어야 되는 게 요물계약입니다. 자, 근데 이제 보험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고 낙성계약, 즉 보험계약자하고 보험자 간에 의사합치만 있으면 성립되는 그와 같은 계약, 이와 같은 계약을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보험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 자체가 성립되기 위해서 특별한 요식행위를 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형식을 유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계약을 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낙성계약이고 분료식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 성립되기 위해서 보험료 지급, 즉 보험료라는 일정한 행위가 있어야 되냐 그 내용인데, 요물계약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보험료 지급이 없어도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 간에 의사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증권의 작성이 없더라도, 즉 보험증권은 하나의 이제 증거조건이고 계약의 성립 요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증권의 작성이 없다 하더라도, 즉 요식성을 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작성이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합치만 있게 되면 성립되는 그와 같은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계약을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 주의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상계약성하고 쌍문계약성을 가지고 있다.
유상계약성이라는 건 대가 지급이 있는 그 같은 계약을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서로 반대되는 급부를 이행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계약을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유상계약성,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 즉 보험료를 지급할 걸 약정하고 이에 대해서 보험자는 보험금액,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액 기타 급부를 지급할 것을 약정으로 해서 체결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 대가 지급이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유상계약이고, 또한 보험자가, 즉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액하고 그다음에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는 서로 대가 관계가 있는 채무다. 즉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급부를 이행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계약을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요건, 두 가지 이제 성격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행계약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 즉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하는 채무는 우연한 사고 발생과 관련해서 각각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연한 사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생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연한 사고 발생 이런 부분을 표현할 때 사행계약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건 자체, 사고 자체가 이미 발생하는 것 아니고 언제 발생할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계약을 우연한 사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사행계약성의 보험계약이 다른 일반 계약하고 비교했을 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의계약성이 나와 있습니다. 선의계약성은 사행계약성하고 좀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사행계약성은 일단 보험사고 언제 발생할지는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도박하고 좀 성격이 비슷한 게 사행계약성입니다. 도박 자체는 언제 자기가 돈을 딸지 또는 돈을 잃을지 모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사행성이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도박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보험계약이 사행계약이라는 특성, 즉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계약 당사자, 즉 보험계약자나 보험자가 다 선의의 기초를 두고 계약을 체결이 돼야 된다. 이와 같은 이제 원칙이 선의계약서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 자, 그러면 이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건 이거는 우연성엔 맞지는 않죠. 자, 그래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하고 보험자는 각각 선의의 기초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선의계약성이 강조가 되는 건 보험계약의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의계약성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상행위성입니다. 그 상행위성은 보험계약 당사자 중에서 보험자가 주로 보험회사입니다. 보험자, 즉 보험회사 자체는 보험영업과 관련해서는 영리성을 목적으로 해서 추구하는 상행위로서 보험업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자와 관련해서는 주로 보험회사, 보험업을 운영하는 건 영리성을 추구하는 상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법상에 보험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상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험자는 당연상인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험 계약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자, 보험자만이 주로 뭐 영리성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에서 이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계약성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이제 보험자는, 일정한 뭐, 기간, 즉, 보험 기간 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되기 때문에, 뭐 이때는, 계약과 관련해서 계약 관계는 계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1월 1일부터 뭐 12월 31일까지 자, 여기 이제 기간 동안 자동차 손해보험에 가입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 회사와 관련해서는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내에 발생된 보험 사고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뭐 여기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보험 관계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뭐 그와 같은 성격을 계속 계약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단체 계약성하고 부합 계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 계약성이라는 건 뭐 보험 계약과 관련해서는 주로 동일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보험 단체. 자, 그래서 뭐 자동차 자, 운전과 관련해서 사고 발생. 자, 이와 같은 이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 이제 보험료를 납부를 합니다. 보험료가 납부가 되면 이와 같은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그 같은 사람들이 하나의 구성원으로 해서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와 같은 이제 단체를 기초로 해서 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각각 보험의 이제 계약이 체결됩니다. 자, 그리고 다수의 이제 가입이 있다 보니까 계약 자체에 체결할 때는 형식이 즉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계약 자체가 정형화되다 보니까 뭐 부합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합 계약이라는 건 뭐 기본적인 계약 내용이 있으면 여기 이제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체결되는 그 계약인데 이때 추가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당연히 기본적 내용에 포함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계약을 부합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보험 계약은 일반적으로 약관에 의해서 보통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와 같이 이제 약관에 의해서 체결되는 그와 같은 이제 계약을 일반적으로 법에서 분류를 할 때 부합 계약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보험 계약과 관련해서 특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험 계약 특성 일단 여러분들 이제 교재 나와 있는 7가지 특성은 정리를 좀 잘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험 계약 관계자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험 계약의 이제 관계자, 뭐 일반적으로는 보험 계약자하고, 그 다음 보험자, 자, 그 다음에 뭐 피보험자하고, 보험 수익자,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보험계약 관계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첫 번째 나이는 이제 보험자에서 나이인데, 자, 보험자는, 보험과 관련해서, 계약에 따라서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그 같은 사람이 보험자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제 주로 보험회사가 보험자,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을 받고 지급된 이제 보험료를 기초로 해서 나중에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을 할 때, 뭐, 보험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보험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보험자와 관련해서는 가장 큰 특성, 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보험자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자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보험자, 즉 보험회사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보험회사와 관련해서, 즉 보험자와 관련해서는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뭐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확인은 주로 보험업법에 의해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자의 이제 권리하고 의무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권리와 관련해서, 뭐,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보험료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보험료 청구권은 인정이 되고, 그리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두 가지 서로, 이해해야 할 의무하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가까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이제 권리 관계, 이와 같은 관계를 쌍무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쌍무 계약성 이렇게 표현할 때 대가적 의미의 이제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보험료 지급과 관련해서 의무 부담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 뭐 그와 같은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주로 일반적으로 이제 쌍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험자의 이제 권리 중에서 계약 해지권, 뭐 보험료 미지급이나 뭐 그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험계약자를 대위해서 대위권이다 표현하는데, 뭐 잔조물 대위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보험자가 각각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험금 지급을 한 이후 지금 이제 대상 건물이 한 2분의 1 정도는 남아 있고, 뭐 나머지 2분의 1 정도는 지금 뭐 파손이 됐다. 자, 그럼 이때 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뭐 남아있는 잔존 부분, 여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권리를 잔조물 대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과 관련해서 반환 청구권, 뭐 보험 계약자가 뭐 보험금을 각각 지급하는데, 뭐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보험 계약자가 뭐 고의에 의해서 보험 사고를 발생했는데, 그래 나중에 뭐 적발이 됐다. 그럼 이때는 보험금 지급했던 걸 반환하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금액과 관련해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분은 뭐 초과보험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보험과 관련해서 나중에 피보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해당되는 보험 가액은 10억 정도인데, 보험 가입할 때 가입 금액은 만약에 20억으로 해서 뭐 보험금 10억 지급하기로 해서 계약 체결했다. 근데 보험 가입되어 있는 금액 자체가 실제 보험 건물의 가치보다는 많이 설정된 거죠. 뭐 이런 경우 초과보험이 있을 때는 보험 금액을 감액, 즉 낮추자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자의 이제 의무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 반환 의무, 기간이 다 경과되지 않았을 때, 이때는 보험료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해서 뭐 1년 가입 기간을 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자, 근데 이제 보험 계약자가 자, 6월 30일 날 자동차 보험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지가 되게 되면 뭐 1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했으면 나머지 7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아직 미경과분이
있죠. 그 미경과분에 대한 보험료와 관련해서 보험료를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적립금 반환 의무하고, 그 다음에 해약 환급금 반환 의무, 그리고 여기 이제 두 가지는 주로 임보험일 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임보험, 뭐 생명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은 계약기간 만료가 되게 되면, 만료될 때 각각 적립되어 있던 보험료와 관련해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전체 보험료 중에서 일정 부분 만기될 때 반환하기 위해서 적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와 같은 이제 적립 부분을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보험에서는 계약 해지 등이 되면 환급금 반환할 것 같은 이제 의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자는 보험 계약자 또 피보험자에게 보험 약관과 관련해서 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체결되게 되면 보험증권,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험증권을 교부할 교부 의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과 관련해서 대부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는 주로 임보험일 때는 보험과 관련해서 적립된 보험 금액을 준해서 대부하는 것, 이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임보험과 관련해서는 이익 배당, 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보험자의 권리하고 의무 나와 있는데, 보험자의 권리하고 의무, 자, 이분 이제 시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들 이제 권리 부분하고 그 다음 의무 부분 구분해서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보험자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피보험자는, 보험과 관련해서 보험사고, 그래서 보험금 지급 발생과 관련해서 그 사유를 일으키는 사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임보험에 있어서는 생명보험이나 또는 상해보험 등과 관련해서 사고 발생 대상자가 주로 피보험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임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망 사고의 대상자 또는 사고 발생했다는 상해와 관련해서는 각각 보험금 지급할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피보험자와 관련해서 임보험일 때는 주로 생명 자체가 하나의 이제 담보 대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는 연령과 관련해서 15세 미만이거나 또는 정신과 관련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와 관련해서는 각각 사망보험 등과 관련해서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도록 법에서 이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보험자 이제 의미에 좀 주의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계약자가 나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험자, 즉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보험계약과 관련해서 권리하고 의무, 자, 이걸 부담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보험증권에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계약 무효로 인한 보험료가, 계약 무효가 됐을 때는 보험료 반환과 관련된 청구권, 그리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수익자와 관련해서 지정 또는 변경 권리, 이와 같은 이제 권리를 보험계약자가 가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계약자의 이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 첫 번째 보면 계약 체결 당시하고 상황이 바뀐 경우, 위험 변경 등과 관련해서 각각 통지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험 통지 의무와 관련해서는 특히 위험 변경과 관련해서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 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 변경 통지 등과 관련해서는 일단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험계약자는 사고가 발생할 때,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도 통지할 의무. 자, 이 부분이 이제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납입자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자, 즉 보험회사에게 일정한 주기마다 요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수익자와 관련해서 나와 있고, 보험 수익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때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청구해서 수령, 즉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리 있는 사람을 보험 수익자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 수익자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가 되는데 꼭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5가지의 내용의 보험 관계자가 됩니다. 그 보험 관계자와 관련된 5명, 5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좀 정확히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